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신 확인.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기계학습의 이제 빅픽처인데 우리 이제 진행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2 장을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요거를 이제 끝내고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고 이런 식은 너무 이제 사전식의 진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제 책은 당연히 어쩔 수 없거든요. 책은 인제 그 주제별로 인제 그 챕터가 인제 돼야 되고, 그렇지만 인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공략을 해 나갈 때는 인제 책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뒤져 가면서 공략을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코드를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작성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 각각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소개는 드렸지만 이제 교재에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참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더 전진하기 전에 요 민맥스 스케일러와 이제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내용들, KNN은 어제 인제 살펴봤죠. KNN은 인제 해결이 이제 된 상태인데, 아직 인제 스케일러와 파이프는 소개는 해 드렸고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세히 인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진하기 전에 지금 이제 논의드릴 내용을 교재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싱크를 맞춰 보고, 또 이제 교재에서는 어떤 서술이 이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3 장의 3.3 절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187 페이지부터 논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입니다. 187 페이지로 인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3 장에서는 3 장 인제 제목을 이제 보시면 이제 비지도 학습과 이제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지금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스케일링이고, 그래서 인제 3.2 절에서 인제 비지도 학습의 도전 과제는 지금 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3 절에 데이터 전처리와 인제 스케일 조정이 이제 현재와 인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인제 교재가 인제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장, 2 장의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인제 있고, "신경망이나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알고리즘은 데이터 스케일에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교재에서는 KNN에 대한 스케일링을 이제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부족한 제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보신 이유로 인해서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말은 맞아요. 여기서 인제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는데, 그냥 조금 보강을 하자면 이제 뭐 거리를 기반으로 뭔가를 이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제 특성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는 요런 알고리즘들은 다 민감해요. 사실 안 민감한 거를 꼽자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를걸요. 80 년대와 90 년대의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요 스케일링을 안 타는데, 웬만한 알고리즘들은 결정 트리를 제외하고는 스케일링을 좀 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결정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게 될 텐데, 결정 트리가 아닌 이상은 이게 전 처리를 해 줘야 되는가를 보통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강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면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 그림 3-1 번을 같이 인제 봐 보죠. 이제 그림이 있다는 것과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보통 우리는 인제 이런 시각적인 그림이 있으면 '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인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근데 정말 이거를 봐야죠. 그러니까 눈에 자극이 오는 것과
눈의 망막에 자극이 맺히는 것과 그게 이 그림의 의미가 우리 두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림 3-1 번을 이제 보시면 원본의 데이터가 그냥 임의적인 그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2 차원짜리 데이터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시각화가 가능하니깐요, 분류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인제 2 차원의 인제 그 데이터셋을 가정했는데 이게 50, 15 뭐 이런 단위로 이제 되어 있고 X1이. X2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이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얘가 요쪽에 이제 치우쳐 있어요. 그죠? 2 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인제 이 민맥스 스케일을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입니다. 민맥스 인제 스케일을 했는데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X1하고 X2가 임의의 범위에 있었는데 이제 그냥 임의의 범위를 요렇게 인제 할게요. 근데 민맥스 스케일을 하면 X 인제 다시가 무조건 0일 범위로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맥스 스케일러를 보시면 x1 다시가 0일 범위로 딱 갇혔고 x2 다시가 또 0일 범위로 이제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들의 분포가 요 네모 상자 안으로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인제 해야지 뭐 어떤 것의 단위가 인제 크기 때문에 거리의 변화량이 더 이제 많이 반영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인제 단위를 이제 강제로 인제 통일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2 차원 데이터를 민맥스 스케일러로 단위 정교화를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시각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는 건 알았으니깐요. 그러면 인제 요 스탠더드 스케일러도 많이 인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요 아래쪽은 아주 특이한 형태예요. 좀 특이한 형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스케일러가 여기 나온 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 다양한 스케일러가 인제 있는데 보통은 그냥 스탠더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고 아주 인제 특수한 경우에 그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인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언제 무엇이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알고리즘에 따라 인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걸 무조건 해야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제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인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제 적용하면서 인제 같이 인제 봐 볼까요? 요거는 그 지금 우리 인제 전처리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싱에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네요. 스탠더드 스케일러고 스탠더드 인제 스케일러를 이제 한번 이제 가정을 해서 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인제 성능을 내려고 하는 인제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먼저 인제 스케일러 자체에 대해서 인제 이해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구성하지 않고 또 인제 모형에 집어넣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인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만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캔서 인제 스케일드 그죠?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제 해 버릴게요. 그래서 인제 요 fit transform을 바로 인제 호출을 하면 원래는 이제 fit을 하고 나서 transform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fit을 하는 데이터를 바로 이제 transform을 이제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상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인제 되고 나서 이 캔서 스케일드는 이제 뭘 관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아까는 인제 민 맥스를 관찰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평균하고 편차를 관찰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 이게 나누기 연산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소수점이 너무 미세하죠. 그래서 그냥 그 한 두 자리 정도 이제 소수점 요렇게 반올림하는 걸로 보시면 이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요렇게 인제 오징어처럼 생긴 게 정규 분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1 이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죠. 그죠? 표준, 스탠다드. 그래서 이거는 그 분산을 정규화를 할 때 종종 이제 잘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열들의 값이 편차가 인제 그 분산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인제 1인 거죠. 표준 편차가 1 이면은 분산도 1 이죠. 그죠? 그리고 인제 그 어 평균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인제 이 정규 분포로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인제 무엇인가요? 이 정규 분포의 인제 형태 자체를 우리가 인제 같이 의미를 고찰을 해 보면 어떤 이제 이미의 인제 x 값의 확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그죠? 바로 인제 평균이라는 거죠. 얘가 지우개가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인제 여기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얘기 제가 인제 맥락이 필요하니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성인 남성이다. 그리고 뭐 나이가 뭐 나이대가 뭐 얼마다. 뭐 20 대, 30 대, 40대 이렇게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럼 요새 그 애들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 평균 키가 뭐 177 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어딘가에서 인제 통계를 본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깐요. 그러면은 인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고 나이대 연령대가 어느 정도다. 그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인제 그 조건을 주면 "이 사람의 키는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뜬금없죠. 굉장히 이제 없는데 근데 어쨌든 물어봤고 우린 찍어야 돼. 그렇다면은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바로 평균으로 찍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키와 같은 속성들이나 몸무게 같은 속성들은 정규 분포를 잘 따르는 그런 이제 사례잖아요. 그 의미죠. 그래서 인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바뀌는 게 이제 특성이죠. 그런데 인제 요렇게 인제 바꾸면 민맥스랑은 좀 다른 점이 그 뭔가 하면 이 민맥스는 요 이제 상자에 이제 가두기 때문에 영일범위 이게 딱 갇히죠. 그래서 얘는 인제 음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인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0을 그 얘가 이쪽에 있어도 얘를 강제로 요쪽으로 이제 그 가져다 놓고 지금 막 그 표본들이 겹쳐져 있잖아요. 이거를 자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이게 막 겹쳐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자 이제 적당히 이제 서로 이제 쾌적하게 어 그 옛날에 뭐 생각해 보면 그 운동장에서 막 조회하잖아요. 요새도 그런 거 하나? 막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애들 이렇게 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막 군인처럼 이제 막 세워 놓고 막 이렇게 그 양팔 벌려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스탠더드 스케일러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팔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뭐 이렇게 당연히 인제 키가 큰 사람이 인제 팔도 길고 하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서로 이제 간격을 만들어 내는 게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이제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좀 퍼뜨렸을 때 이렇게 밀집하는 것보다 좀 더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느 걸 써야 될까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의 인제 형태에 따라 다른데 이 캔서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인제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침이 강한가 이런 거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인제 이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쓰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은 인제 민맥스를 쓰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미리 아는 거는 인제 어렵고요. 다만 인제 이 두 개를 평가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인제 민맥스를 인제 썼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전체 인제 셀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요 아래쪽에다가 그냥 이제 바로 이제 붙여 넣을게요. 붙여 놓으면 그러면 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스탠다드로 바꿔 볼게요. 그냥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이제 바꾸고 파이프를 그러면 파이프 입장에서는 요 스케일러가 뭘 쓰든지 파이프는 상관 안 해요. 뭐 하여튼 뭐 첫 번째로는 스케일러를 통과한다는 거지. 오케이.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하든지는 네가 알아서 하시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인제 요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이제 적용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인제 성능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해 보면 지금 요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이제 바꿨을 때 인제 98 이제 95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민맥스를 하나 스케일링을 하나 이거는 인제 적어도 현재 결과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차이가 없으니깐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산에 되게 민감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KNN이 분산에 민감한가는 이제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제 단위 정교화에는 확실히 이제 민감하죠. 왜냐면 이제 거리 자체가 왜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KNN한테 민맥스 스케일을 써 줘야 되는가는 이제 확실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스탠더드 인제 스케일러를 쓰는 것은 이제 해당 데이터의 의미에 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고 스탠더드 스케일러 쓰는 게 가능은 해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인제 이 파이프라인을 인제 쓰는 측면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스케일러 인제 1 번이랑 스케일러 2번 요렇게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제 해 주고 그다음에 스케일러 인제 2 번은 인제 통과를 이제 시켜 주는 거죠. 민맥스로 한 다음에 스탠더드 스케일러 하는 거. 별 의미는 없죠. 별 의미는 없는데 이게 가능은 하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전처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메이크 파이프라인으로 요렇게 이제 추가를 하면 아주 손쉽게 전처리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이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하면 제가 인제 예상한 대로 이거는 전혀 뭐 이 민맥스 스케일러를 하고 나서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인제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민맥스 스케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해 줘도 상관없는데 스탠더드 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아 뭐 번거롭게 그거 하셨어요. 내가 그냥 다 해줄 건데.' 그죠? 이거를 하나 안 하나 자기 입장에서는 평균 0 이고 분산 이제 1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단위가 뭐 중구난방이었든지 간에 중구난방이 근데 표준말인가? 하여튼 아니면은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어쨌든 민맥스 스케일러를 혹시 인제 거치고 나서 뭐 '다른 걸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제 공정을 추가하면 아래에 있는 코드는 움직이지 않죠. 굉장히 이제 편리하죠. 그래서 인제 이 파이프라인이 교재 6 장에서 제시가 되지만 얼른 빨리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가능한데 지금 이제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처음 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인제 이 교재에서 인제 보시면 이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된 거죠, 1 차원적으로는. 그리고 인제 그 다른 차원에서는 요런 식으로
분포가 되게. 그거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하니까 얘가 인제 중심 0점에서 요렇게 인제 잘 퍼트려진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쪽에 인제 서술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각 특성의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변경한다. 잘 알게 됐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넘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민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0일 사이에 위치하도록 이제 한다. 이것도 잘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논의할 만한 거는 이왕 이제 이 페이지를 이제 펼쳤으니까 이 로버스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그 스탠다드 스케일하고 비슷한데 평균과 분산 대신에 미디언, 그죠? 백분위 인제 50% 랑 사분위과 요런 걸 이제 사용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평균이 되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봉 같은 거 민감한 얘기죠. 민감한데 이 평균이 제 요렇게 되는데 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의 절대값이 크면 평균을 많이 끌고 올라갑니다.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인제 분산은 인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제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점에 인제 의문이 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어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이런 이상치들을 규정하는 방법이 인제 요 사분위 값과 같은 백분율을 기준으로 IRQ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이런 '이상치가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낀다면 로버스트 스케일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인제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그 캔서 데이터의 인제 원래 인제 프레임을 보면 이게 인제 원래 인제 분포죠. 이거를 이제 보고서 '여기서 이상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 500여 건이나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인제 상자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그 이상치가 실제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 이상치가 인제 나오는 거를 인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캔서 인제 프레임에서 플롯을 인제 해서 인제 카인드 인제 박스를 해 가지고 요렇게 인제 해볼 텐데 과연 인제 잘 될 것인가. 그죠? 요렇게 하면 이게 그 이상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요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왜 이래? 여기는 그 특성이 30 개나 되니까 지금 그 막 텍스트가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 얘네는 왜 이래? 얘네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그 통일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자 그래프를 볼 때는 민맥스를 한 상태로 이거를 이제 봐야지 그 제대로 됩니다. 그 민맥스를 최종적으로 이제 쓸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이 이상치 여부 로버트 스케일러를 쓰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인제 그 캔서 데이터를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그 스케일러를 이제 민맥스를 이제 하면 그 분산을 정교화하는 거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근본적인 형태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민맥스는 인제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인제 애기 아빠니까 애기들 그 장난감 중에서 그 진짜랑 그 실제 진짜랑 이제 축적 비율이 이제 똑같은데 이게 막 압축을 하는 그런 장난감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 그 아침마다 그 소리 난다는 경운기 소리 난다는 뭐 쥐바퀴 같은 거 뭐 포르쉐 같은 거 이런 거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막 사 주잖아요. 그거는 인제 애들이 진짜로 그걸 좋아하기보다는 엄마 아빠의 소망이 반영된 거죠. '아 쥐바겐, 포르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거를 '아 그거 비싸니까 애기 장난감이라도.'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인제 모르겠고 인제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면 민맥스 스케일러가 딱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영일 범위로 딱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산 원래 분산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인제 서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단위가 다르면 우리가 평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얘는 인제 굉장히 인제 그 뭐 1000, 2000 단위인데 얘는 다 소수점 단위니까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의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분산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해서 살펴보는 것이 인제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그 스케일링 된 거에 대해서 플롯을 이제 수행을 해서 비교해서 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르죠. 그죠? 이제는 인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분산은 인제 건드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인제 요렇게 했고, 그리고 인제 이 글자들이 이제 서로 좀 이게 겹쳐져 있어 갖고 이제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좀 기울일게요. 예, 로테이션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0 로테이션 0을 하게 되면 이제 특성의 명칭이 뭐 mean, radius 요렇게 인제 나오는데, 얘가 지금 그러면 다른 열들이 인제 겹치잖아요. 그래서 45 도로 하면은 요렇게 인제 45도 각도로 그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버리는 변수 인제 좀 담아 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면 이제 뭐 그 아까보다는 좀 낫죠. 아까보다는 인제 이게 45도 각도로 하는데 뭐 여기서 너무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제 적당히 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면 이 아까와는 달리 모두 인제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모두 인제 영일 범위로 바뀌었으니까 다 인제 공정하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분산에 손을 안 댄다는 측면에서 민맥스 스케일은 원래의 정보를 많이 유지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없는 전처리죠. 그냥 '아 이게 뭔가 전처리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민맥스를 적용하면 원래 분포를 건드리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민맥스 스케일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중앙값이고 여기가 인제 Q3 이제 Q1 이잖아요. 그럼 이제 IRQ가 인제 요건데 그거에 인제 1.5를 곱하면 한 이 정도 인제 되나 봐요. 그럼 이제 벗어나면 인제 많죠. 그죠? 그리고 인제 얘 같은 경우에 인제 분산이 되게 이제 넓은 편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덜 나왔는데 전체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상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제 분산이 작은 것들이 확실히 이제 더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제 이런 측면에서 인제 봤을 때 좀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이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죠? 평균을 이제 많이 벗어나는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쓴 상태로 여기에 대해서 인제 확인을 해 보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써서 이제 살펴보면 모두 다 인제 0 근처에서 인제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벗어난 이런 이상치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런 경우에는 로버스트 스케일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scikit-learn에서 프리프로세싱에서 이제 로버스트 인제 스케일을 이제 써 가지고 비교를 이제 해 볼게요. 그래서 인제 이 로버스트 인제 스케일을 쓰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제 그 사분 범위에서 이 변환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제 이상치를 이제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다만 인제 변환을 인제 수행하면서 이게 도움이 이상치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스탠더드 스케일러 대신에 인제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이제 바꿔 가지고 저 위죠 참. 여기서 인제 민맥스 스케일러,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EDA라고 할게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야 이게 생각보다 이상치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이제 스케일러 하나 쓰는 걸로 이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이제 바꾸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더 나은 이제 성능을 이제 보이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맥스로 해봤고 스탠다드로 해봤고 마지막에 로버스트 스케일을 해봤는데 적어도 이제 같은 설정에서는 그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으로 기인 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버스트 스케일이 좀 더 나을 수 있네.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판단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방금 전처럼 이 상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착안을 한 거죠. 이상치가 많으면 이거는 평균을 요런 애들이 확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제 변환을 수행할 때 이제 원래의 값에서 이제 평균을 빼주고 이제 분산으로 이제 나눠주거든요. 원래의 분산으로. 근데 이럴 때 이 평균값 자체가 일부 몇 개가 확 땡겨 버리면 전체 이렇게 막 쏠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편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평균과 인제 분산 대신에 여기서 인제 중앙값하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또 사분 범위 내에 어떤 편차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변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적용해도 아웃라이어가 없어지진 않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변환을 수행할 때 평균과 편차가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이런 이상치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어 이 중앙값으로 바꾼다고 해도 아웃라이어들은 여전히 아웃라이어인 겁니다. 근데 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통상적인 범위의 값들이 그 쟤한테 인제 끌려가지 않도록 설정을 이제 해 주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봤을 때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이상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로버스트 스케일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폭포수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 1. 그리고 그다음에 나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데이터 가공으로 넘겨. 그러면 데이터 가공해서 데이터 가공해 하고 뭐 정리를 해. 그리고 인제 모형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게 인제 폭포수 방식인데 뭐 보통 이런 폭포수 방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면 모형을 적용하다 보니 다른 형태의 가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쯤에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제 삐리리 전화를 해 갖고 데이터 가공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데이터 가공 쪽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끝냈는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데이터 가공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모형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 데이터 가공하고 모형을 인제 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여기서라도 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는 지금 KNN을 적용하는데 좀 인제 안 좋은데? 근데 이 캔서 데이터는 지금 이상치가 많네? 그러면은 과연 이게 민맥스가 더 바람직할까?' 이런 어떤 판단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데이터가 이제 양이 적절한가? S가 적절한가? 그리고 특성이 올바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의심하는 단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집된 거는 누군가의 관점일 뿐이에요. 그냥 뭐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수집해야 되겠다고 언젠간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새로운 어떤 뭐 신용 평가 모형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제 이 모형을 적용하고 평가하고 가공하고 EDA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정도의 데이터로 될까? 이런 특성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걸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의 관점일 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도 상당히 인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가치를 실제로 체험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쪼금이라도. 그죠? 쪼금이라도. 이거는 이제 워낙 이 데이터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좋은 편이에요. 그냥 사실 이게 쉬운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인제 나오면 KNN으로도 잘 되는 되게 인제 쉬운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교재에서 인제 보시면 로버스트 스케일을 우리가 인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 봤죠. 그래서 인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교재에서는 이거를 인제 일일이 다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인제 "이렇다. 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인제 제시가 됐지,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 적극적으로 이제 맥락 속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인제 3.3.2 절에서 인제 변환을 적용하는 거는 인제 하고, 여기서 보시면 예제에서는 민맥스 스케일러만 인제 사용하는 예시로 보여주고 지금처럼 비교 분석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린 대신에 인제 다행인 거는 인제 캔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분석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미 우리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먼저 합니다, 어떤 전처리를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인제 어떤 임의의 전처리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넘겨 보시면 여기서 인제 스케일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살펴본 대로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도 미래에 획득될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미 인제 반영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인제 실제로 인제 스케일러에서는 인제 fit하고 인제 transform을 인제 하는데, Xtrain에 대해서 fit을 했는데 이 Xtrain을 다시 변경을 해 줘야 되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Xtrain에 대해서는 요거를 fit transform으로 한번 합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스케일 조정 전에 인제 민맥스 이런 거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했고요. 잘 인제 납득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인제 뭐냐면,
훈련 데이터는 모든 특성의 값이 0, 1 사이로 됐는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스케일러를 적용하면 0, 1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하든 민맥스 스케일을 이제 적용하든지 간에 요 캔서 데이터 전체를 이제 다 사용을 해 버리면 이건 무조건 0, 1 단위로 되는데 이게 인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서 수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한 번은 수동으로 이제 해 줄게요.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인제 스플릿을 이제 할게요. 이게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됐든 민맥스 스케일러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면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쪼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feed transform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행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변수 관리가 뭐 스케일드 이런 거 붙이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엑스트레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해 버릴게요. 여기서만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보시면 당연히 엑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0, 1 범위로 이제 바뀝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논리에 따라서요. 그런데 엑스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fit을 하면 안 되고 트랜스폼만 해 줘야 돼요. 근데 인제 이 엑스 테스트에 대해서 관찰을 이제 해 보면 정확하게 1이 안 됩니다. 혹은 정확하게 0이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1 근방의 값인데 완벽하게 0, 1을 보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 이미 인제 분포를 이제 가졌는데 시험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도 이와 이제 유사한 분포를 가졌을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런 가정이 맞아떨어져야 훈련된 모형이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인제 시험 데이터의 분산하고 평균 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데이터가 이거는 인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훈련 시점의 평균하고 분산과 같은 것들이 '미래 시점의 데이터에서 유사하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요. 틀릴 수 있죠. 만약에 그게 굉장히 많이 틀리면 모형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거는 어 이 기계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통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허.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은 독립동일 분포 가정하에서 유효합니다.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줄여서 IID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데이터 집합의 각 표본이 서로 확률 통계적으로 독립적이고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추출된 것임을 뜻합니다. 표본이 독립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느 표본이 다른 표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의 순서를 섞거나
표본이 추가되거나 제외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 분포는 시험 데이터의 진정한 확률 분포가 훈련 데이터의 그것과 같다는 가정입니다. 진정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면 애초에 기계학습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확률 분포를 따라 예측하면 됩니다. 진정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입장에서는 훈련 데이터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새로운 데이터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같은 확률 분포의 표본임을 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새들을 보고 백조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백조라도 각각의 새들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새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한 백조는 그야말로 모두 하얀색 계열의 색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험한 사례에서 백조는 모두 깃털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색이 아닌 깃털을 가진 새는 일단 백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깃털의 색상을 제외한 다른 동물학적 특성으로는 백조라고 판단되는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듯이 기계학습도 역시 훈련 시점에서 경험했던 것과 상당히 벗어나는 사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 분포의 의미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그 얘기를 이제 해 보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뭐 무슨 알고리즘들을 이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일단 근본적인 가정이 틀리면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독립적인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던지기 같은 거죠. 예. 그냥 가장 이제 간단한 예시죠. 그래서 이제 앞 또는 이제 뒤가 나오는 이제 동전 던지기의 이제 가정 같은 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앞이 지금 이제 막 계속 던졌는데 오늘 왜 이러지? 복권 사야 되나? 이런 게 던졌는데 8번을 던졌는데 8번 앞면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다음번에는 뒷면이 나올까요? 그 인간적으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독립 분포의 가정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그 또 인제 사례가 이런 거죠. 그 요새 이제 애기들 이제 많이 안 낳잖아요. 저도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유치원에서 6 자매 집이 있어요, 6 자매. 대단하죠. 그죠? 6 자매라니. 진짜 그 어머니가 그 애들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거든요. 쪼르르르 이렇게 같은 유치원에 쪼르르 이게 도착해요. 그리고 인제 좀 큰 애는 인제 그 학교에 있을 텐데 거의 이제 그 버스 몰고 다니시는데 그 인간적으로 뭐 그 딸 나왔으면 그 요번에는 아들이어야 될까요? 혹은 아들이었으면 인간적으로 마지막엔 딸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그 각각의 그 자식들은 독립적이죠. 독립적인 이제 시행이니까 이번에는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바로 직전까지 뭐 그 아들이 몇 명이었으니까 '난 이번엔 딸 해야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게 만약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독립적인 분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캔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셔플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뭐 앞뒤 맥락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의 표본들이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이제 당연한 이제 가정이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가정은 이제 동일 분포 이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이제 소개해 드린 대로 훈련 시점의 데이터와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이제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기계학습 모형들이 학습된 성과를 이제 발휘한다. 이게 정말로 이제 중요하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가정입니다. 통계 모형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